오늘의 시네마 천국. 22년 전 사라진 소녀가 들려주는 섬뜩한 이야기. 개봉 신작 베스트셀러를 통해 여성이 이끄는 스릴러 영화의 특징과 다양한 장르가 혼합된 크로스오버 장르에 대해 알아봅니다. 새 코너 썸씽 U에서는 프로포즈를 둘러싼 좌충우돌 이야기, 영화 프로포즈 데이를 만나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로마의 아름다움을 각인시킨 영화, 1953년 오드리 헵번의 첫 주연작 로마의 휴일.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의 감정을 느낀 공기인형. 일본에서 여우주연상 3관왕을 수상한 베트나의 연기가 돋보이는 작품 공기인형. 이스라엘에서 날아온 남보다 조금 통통한 남자들의 스모를 통한 콤플렉스 극복 게임. 화려한 수상 경력에 빛나는 사이즈의 문제까지. 독특하고 재미있는 작품들과 함께하는 오늘의 시네마 천국,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일 밤에 좋은 영화 친구 시네마 천국지기 장윤주입니다. 철마다 옷을 갈아입듯 계절마다 그 계절에 어울리는 영화도 따로 있죠. 이런 따뜻한 봄날엔 뭐니 해도 로맨틱 코미디, 그리고 또 여름엔 오싹한 공포나 미스테리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런 편견을 깨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바로 4월에 개봉하는 미스테리 영화들인데요. 살인의 추억이나 극락도 살인사건, 이런 작품들이 바로 그런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작품들입니다. 오늘 필름위를 걷다에서 소개해드릴 신작 베스트셀러 역시 미스테리 스릴러에서 호러까지 그 모든 것들이 가미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 영화도 4월 개봉 미스테리물의 흥행 공식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당신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실수? 실수라고? 난 실수 같은 거 안 해. 다시 얘기해줘. 당신이 심사응고증에 포함돼 있었어. 당신은 그 책 읽은 거야. 그딴의 걸 뺏겼다고? 시끄러! 조용히 해! 백신은 20년 동안 많은 명실공히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손꼽히던 유명 작가가 어느 날 한순간 표절 작가로 추락하고 만다. 최고의 자리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그녀는 표절 작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한 외딴 마을을 찾아 재기를 노리는데, 그곳에서 그녀는 도저히 믿기 힘든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 그게 지금 또 있어? 그런데 죽음이 아파? 전혀 없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는 딸.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이 별장에서 비롯된다. 엄마 얘기 듣고 싶다. 언니가 뭘 했는데? 딸이 전해주는 실제인지 환상인지 모를 이야기에 광기 어린 집착과 작가적 상상력을 불어넣는 그녀. 이야기는 어느새 그녀가 만들어낸 허구와 현실을 오가며 미스테리로 빠져든다. 과연 그녀가 써내려간 이야기는 어떤 마침표를 찍게 될까? 자, 다들 백기수 끝났다는데도 나는 아직 자기 믿는다는 거 그거 알아야 된다. 야, 나만큼 자기 생각해주는 편집장이 어딨니?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손꼽히던 희수. 하지만 그녀는 2년 전 표절 시비에 휘말려 아직까지 후속작을 내놓지 못한 상태. 그래도 막상 가보면 괜찮을 거야. 사진 봤지? 이번이 엄마한테 정말 중요하거든. 엄만 사람이 없는 곳이 필요해. 이래봬도요, 이게 저 환갑이 넘은 집입니다. 딸을 데리고 편집장이 소개해준 시골로 내려온 그녀는 이곳에서 절치부심 재기를 노린다. 뭐라 하는 양반, 그 전쟁 때 갈 데 없는 고아들을 데리고 와가 키운대라.
한국에만 이런 분위기 별장 별로 없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오직 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 모든 준비가 완벽한 상황인데. 하지만 희수는 단 한 글자도 적어나가지 못한다. 다음날 꽉 막힌 머릿속을 비우기 위해 희수는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재에 나서는데 왜 찍는겨? 알았어, 일단 그 작가 아줌마는. 아줌마, 그 별장 괜찮아? 더 쉬면 거기 귀신 나와. 이곳에 사는 마을 사람들조차 별장의 존재를 꺼림칙해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여기에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기분 나쁜 물건까지. 영화는 별장에 도착한 이후 불안한 징후와 조금씩 예민해지는 희수의 심리에 초점을 맞춰 간다. 한편 그날 밤 언니 머리는 왜 그래? 안 아파? 그게 무슨 노래야? 희수의 딸 연희는 이곳에서 줄곧 보이지 않는 언니라는 존재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희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를 발견한다. 장르적 관습을 충실히 따라가는 영화 베스트셀러. 그러나 이 영화는 최근 강한 남성들이 이끌어갔던 스릴러에 여성을 내세운 거의 유일한 영화다. 여자가 이 이야기를 끌어가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제 몸이 막 이렇게 들썩거릴 정도로 너무 욕심이 났어요. 남성 중심의 범죄 스릴러와 달리 여성을 앞세워 성공한 일련의 작품들이 있다. 참 답답하군요. 딸이 죽길 바랍니까? 유괴된 딸을 직접 온몸으로 찾아 나섰던 세븐데이즈. 변호사로 보냈던 김윤지는 남성 못지않은 액션을 소화해내며 그해 흥행을 이끈 바 있고 같은 해 여성 감독이 연출해 꽤 좋은 놀이겠. 섬세하고도 치밀한 스릴러라 평가받았던 궁녀 역시 여성을 중심으로 궁중 스릴러라는 독특한 장르를 속도감 있게 표현해냈다. 두 아이 모과. 그리고 가장 최근 모성이 어디까지 갈 수 있나를 여실하게 보여주며 한국형 스릴러가 손꼽혔던 마더까지. 이처럼 여성을 내세운 스릴러들은 극한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의외의 강인함과 여성 특유의 섬세함을 살려 남성과는 또 다른 힘을 실어준다. 마을 사람들이 진짜 오랜만에 사람이 찾아와 놀러 왔다고 진짜 마을이 잔치가 났어. 한편 관광도 변변한 수입도 없던 이 마을 사람들은 희수의 소설이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 굳게 믿고 와 있었다. 있는 게 누군 줄 아나? 그 베스트셀러 작가가 와 있다. 내 머리 따라올라면 한참 멀었어. 두고 봐. 앞으로 그 작가가 우리 동네 다 먹이 살린다. 두고 봐. 아니나 다를까 이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소설을 써나가던 희수는 딸 연희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실마리 삼아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었다. 여기서 뭐해? 언니하고 놀고 있었어. 언니? 엄마. 그러나 언니에게 자꾸 이상해지는 딸의 행동을 그저 두고만 볼 수 없게 되는 지경까지 이른다. 연희야, 엄마 지금 일해야 되잖아. 연희가 자꾸 이상한 얘기하면 엄마가 일할 수 있겠어 없겠어? 진짜야. 언니도 여기 왔었대. 너 엄마한테 혼날래? 왜? 그만 먹고 올라가. 엄마 이상해.
영화는 연희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실체, 즉 언니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모녀의 대화로 극의 미스테리를 증폭시킨다. 한편 이젠 딸의 이야기 없이는 단 한 글자도 쓸 수 없게 된 희수. 언니 아직도 만나? 이제 언니랑 안 놀아. 엄마 언니 얘기 좀 더 듣고 싶은데. 언니 이상해. 계속 같은 말만 해. 같은 말? 같은 말 뭘까? 같은 말. 연희야, 같은 말 뭐라는데? 언니가 뭐래? 어? 연희야, 엄마가 힘들어서 그래. 언니 얘기 조금만 더 해봐. 언니가 이제 언니랑 안 놀아. 재미없어. 자신의 소설을 위해 딸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야기에 광기 어린 집착을 하는 희수. 어느 날 밤 희수는 집안에 나타난 낯선 여자와 대면하게 된다.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연희야! 연희야! 연희 어떻게 된 거야? 괜찮아? 언니가 여기 해줬어. 그래.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한테. 이날 밤 딸 연희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과거 한 여자가 이 별장에서 죽임을 당했고 마을의 누군가가 그녀를 죽였다는 사실. 상상인지 실제인지 모를 이야기는 희수의 손끝에서 되살아나고 박제되어 있던 과거의 사건은 이제 생명력을 얻는다. 초반 영화의 배경이 된 외딴 별장. 이런 공간의 설정은 한정된 공간에서 오는 묘한 공포심을 일으킨다. 예민한 소녀적 감성과 새어머니의 감정적 폭발을 다뤘던 김지훈 감독의 장화홍련 역시 한 외딴 집에서 발생하는 공포를 보여준 바 있다. 그리고 고립된 섬 극락도에서 벌어지는 살인사건을 다룬 이 영화 역시 한 공간을 배경으로 극의 긴장감을 보조시켰다. 이러한 공간적 배경 설정은 2010년 최대 기대작으로 손꼽히는 강우석 감독의 이끼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딸 연희가 들려준 이야기로 멋지게 재기에 성공한 희수. 표절의 유혹으로 곤욕을 치른 후 2년 만에 재기에 성공한 백희수 작가의 시면이 이번 주에도 베스트셀러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통해 집단 이기주의와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라는 평가와 함께 4주째 서점가 정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실화를 바탕으로 해 실존 장소에 대한 문의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드디어 표절 작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찰나. 왜? 백작가! 또 무슨 짓 한 거야? 정말 나 죽이려고 작정했어. 아, 미치겠다 정말. 아니 사람이 성업하게 돼야 뭐 기자회견 하니까 말드가 할 거 아니야. 어? 희수의 소설이 이미 오래전 출판된 책과 똑같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맞아 정말? 어? 아 그 말은 뒤통수에 끼어지 줬어. 아니라니까! 뉴스 왔어. 진짜 왔어. 이제 정말 다 끝이 알아. 뭔가 잘못됐어. 최고야 이건. 정말 아니야. 그 집에 뭔가 있어. 내가 표절한 게 아니라 그 집에서 뭔가가 같은 글을 쓰게 한 거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라고. 모르겠어? 나 정말 그 책 읽은 적 없어. 안 믿어도 좋아. 내가 증거를 찾아내겠어. 증거? 무슨 증거? 그래 좋아. 뭐 증거를 찾았다고 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몰라. 남편을 비롯한 세상 사람들 모두가 희수를 의심하는 가운데 희수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다시 마을을 찾는다. 뭐 하십니까? 내가 지겠다 이년아. 내가 지겠다 이년아.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을 살인자로 묘사한 희수의 책에 분노한다.
해결이 되나? 괜히 일 만들지 말고 올라가서 얼른. 당신이 수진을 죽였어. 당신을 모두를 쫓아 못 내려. 당신을 죽였어. 당신을 분명히 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직감하는 희수는 이때부터 자신이 쓴 책의 내용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광기 넘치고 건드리면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예민함. 주인공 희수 역을 맡은 엄종화는 이 영화에서 연기력의 모든 것을 쏟아낸다. 엄정화 씨는 그 몰입력, 순간 몰입력이 굉장히 뛰어난 배우였고요. 대본 캐릭터 이해력이 제가 몇 안 되는 아는 배우들 중에 가장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의 밝고 경쾌한 로맨틱 코미디에서 보여준 엄정화의 이미지에서 전혀 색다른 연기를 끌어냈던 오로라 공주. 감독은 이 영화에서 그녀가 가진 다양한 스펙트럼과 에너지를 발견하고 그녀를 주인공으로 낙점했다고 한다. 미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서울에 사는 온갖 인간들이 버리고 쌓아놓은 이 쓰레기들 때문에 내 딸을 죽여서 버려놨어.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고요. 많은 엔터테이너들이 한 분야에만 이렇게 비중을 둬서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정말로 몰입도나 작품에 임하는 자세나 현장에서의 어떤 그 아우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났었고. 그게 80% 이상을 이끌어가는 몇 안 되는 원톱의 여주인공들 중 자신의 입지를 뚜렷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엄정화. 이번 영화에서는 특히 기존에 해보지 않았던 액션 연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는데. 많죠. 수중씬도 있고, 격투씬도 있고, 막 달리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긴 했는데, 어떨 땐 진짜 소리 지르는 장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지러워서 막 이렇게 주저앉아서 한 몇 분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 많이 기억나요. 예민한 이슈, 소절을 건드리며 모두가 숨기려 했던 진실을 향해 달려가는 이 영화는 후반 놀라운 반전과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펼쳐나간다. EBS 시네마 천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셀러의 엄정화 이승용입니다. 극장으로 많이 와보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재밌을 거예요. 진짜 많이 와주세요. 영화 정말 재밌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배우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연기를 위해서 몸을 사리지 않잖아요. 와, 정말 그 연기 투혼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코너는요. 시네마 천국이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코너입니다. 바로 썸띵 뉴인데요. 어떤 내용으로 어떤 영화 이야기를 풀어갈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자고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 어떤 창작물도 이전에는 본 적 없고 이후로도 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작품은 드물기 그지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새 영화가 나오는 족족 새로운 영화라 주장하니 이에 우리는 대체 뭐가 그리 새로운 것인지 뒤집어보고 헤집어보고 속속들이 그 속내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름하여 Something New. 지금까지 대부분의 영화들에선 감동적이고 로맨틱한 프로포즈를 위해 남자들이 온몸을 내던지고 주머니를 털어야만 했습니다. Will you marry me? Yes. 하지만 이 영화는 이례적으로 애인에게 청혼하기 위해 산전수전 공중전의 수중전까지 불사하는 한 여자의 좌충우돌 모험기를 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프로포즈 남자만 하란 법 있습니까? There is my mind between higher plus an eighth of an inch. We'll get it right. This is gonna blow your mind. On the way here, the cab was stuck in traffic, and I look over, and he's walking out of the store carrying that little red bag. Okay, hold on. We got to work on your surprise face because I don't want him to know I told you. Ask me. Will you marry me? Try it again. Okay, 얼굴 대지, 몸매 대지, 재력 대지, 연애 4년차, 이제 곧 결혼만 하면 되는 애나. 그렇게 드디어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So this is for you. 어라? 이건 또 뭔가요? 프로포즈는커녕 아일랜드로 홀랑 출장을 가버리는 남친. In a leap year, a woman can propose to a man on February 29th.
One day, every 4 years. 잠 못 들던 애나의 뇌리를 스친 아버지의 주옥 같은 말씀. 그것은 바로 2월 29일 여자가 청혼을 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아일랜드의 기이한 풍습, 즉 프로포즈 데이에 관한 것인데요. 목마른 사람이 먼저 우물을 판다고 남친이 있는 아일랜드로 떠나는 애나. I'm not gonna die without getting engaged. I'm afraid we are being diverted to Cardiff, Wales. Wales? 앤이 있는 곳은 더블린인데요. I'd like a ticket to Cork, please. Ferry's cancelled. Find my own boat. 대체 거길 어떻게 가냐고요? 이 날씨에. Anyone else wanna go to Dublin for 500? I'm your man, missus. 휴, 되는 일이라고는 도무지 없는 이 여자. 마을도 앞길도 깜깜합니다. 아주 깜깜해요. You fried the whole village, Egypt. 그런데 다음날 Get out. I'll drive you to Dublin. I'll leave you to it. Naked here. 까칠하기 그지없던 호텔 주인이 갑자기 더블린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나서는데요. That's the reason you're going to Dublin, to shop. And you guys have this great tradition that a woman can propose to a man on the 29th of February in a leap year. That's the stupidest thing I've ever heard. 처음부터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Comes as a real shock to find out that you speak fluent cow. 딱딱 앞을 막고 나서는 갖가지 황당 시츄에이션. 프로포즈 한번 하기 참 어렵죠. The cow. My ride. When is the next train to Dublin? The next train leaves in 2 hours and 43 minutes.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둘은 본격 관광에 나서기로 합니다. It is said, you know, that unable to resist such beauty, but here, this place, they consummated their love. Oh my God, you're hitting on me. What? Don't flash yourself, darling. The story. 멀쩡한 전설을 듣고 애나가 소설을 쓰는 동안 Oh no, the train. 힘차게 달려가는 기차. 애나 역시 힘차게 굴러가 보지만 Oh no. 역시 역부족이죠. 어쩐지 분위기 좀 잡더라니. 부부가 아니면 안 지어준다는 말에 신혼부부 행세를 하게 됩니다. Always kiss like it's the first time and the last time. Show us our ones how it's done. Oh, perfect. Oh, if that was a kiss, I'm surprised you're still wed to him at all. No. Kiss the girl. 협박 때문이라고 변명하기엔 뭔가 조금 묘한 두 사람의 분위기죠. It's hailstones. Second Murphy's Law with you. 게다가 날씨까지 도와주니 서로를 바라보는 둘의 눈빛은 점점 긁혀져 갑니다. 으이구, 그럼 그렇지. 또 그새를 못 참고 사고치는 여자. Forget about it. He wasn't my husband. He's working. Thought I was bad at weddings. 하지만 마치 물가에 내놓은 애 같은 애나에게 짐승남 데클렌 역시 점점 끌리기 시작하는데요. That's romantic. 그런 그들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목적지가 가까울수록 점점 이별의 순간은 현실로 다가옵니다. You're joking me. 애인에게 프로포즈 한번 해보겠다고 산전수전 다 겪으며 이곳까지 찾아온 애나. 하지만 과연 그녀의 최종 선택에도 변함이 없을까요? Will you marry me? 아일랜드의 독특한 청혼 풍습을 담고 있는 영화 프로포즈 데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부터 올디스벗 굿디스 코너를 맡게 된 닥터지 영화학 박사 지명혁입니다. 앞으로 이 코너를 통해 추억의 명화를 추천하고 미처 몰랐던 영화 속 명장면의 숨겨진 의미를 짚어드리는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 제가 추천할 첫 작품은 글래머 스타들이 주를 이루던
1950년대에 혜성처럼 등장해 미에 대한 기준을 바꿔놓은 사랑스러운 여인 오드리 헵번, 그녀의 첫 주연작 로마의 휴일입니다. 온화한 미소의 우아한 자태. 어딜 가나 화제만 발인 앤 공주. 드디어 그녀가 유럽 순방 중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식 석상에서의 위험 있는 모습과 달리 혼자 있을 땐 그저 투정 많은 소녀에 불과한 앤. Now, my dear, if you don't mind, tomorrow's schedule. 4:45, back here to change your uniform to meet the international... Good day! I'll only disturb your Royal Highness a moment, huh? What's that? Sleep and calm. This will relax you and make you... 앞뒤로 꽉 찬 스케줄과 엄격하기만 한 왕족 생활이 지긋지긋해진 그녀는 드디어 탈출을 감행하게 이르는데요. 왕실을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마냥 신이 난 앤 공주. 하지만 아까 맞은 수면제 기운이 슬슬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길거리에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는데요. 그런 그녀를 우연히 발견하게 된 신문사 기자 조.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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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Hey, wake up. Thank you very much, Wake up. delighted. 이대로 뒀다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Will you help me get undressed, please?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번엔 아예 옷까지 갈아입혀달라는 이 여자. There you are. You can handle the rest. 조 입장에선 황당하기 그지없겠죠? 그러나 정작 또 황당한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진 공주 때문에 난리가 난 왕실.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앤 공주는 그저 행복한 모양이네요. The pleasure's mine.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밤새 겪은 난리에 늦잠을 자고만 조. Holy smoke, the prince's interview. 11:45. 오늘 있을 공주와의 인터뷰를 위해 황급히 신문사로 출근을 하는데요. Morning, Joe. Hello, honey. 어라? 신문에 실린 이 얼굴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요?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골칫덩어리였던 그녀가 조에겐 더없이 소중한 특종감이었던 거죠. Have I been here all night alone? If you don't count me, yes. So I've spent the night here with you. From a certain angle. Yes. I must get dressed and go. Why? What's your hurry? There's lots of time. Oh no, there isn't, and I've... 갑자기 정신을 차리더니 집으로 가겠다는 그녀. 하지만 대박 특종감인 공주를 조가 이렇게 순순히 보내줄 리만은 없는데요. 누군가가 미행하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처음 보는 바깥 세상이 마냥 신기하기만 한 앤 공주. Proprio perfetta, avevo ragione io, 단 하루 동안 서민의 삶을 체험하게 되는 공주.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영화 로마의 휴일은 단 하루만 공주로 변신했던 동화 속 신데렐라의 이야기를 반대로 설정해 놓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설정은 마치 슈퍼맨인 클락이 일상 속에선 우둔한 신문기자 행세를 하는 걸 보면서 관객이 느끼는 그런 아이러니를 선사합니다. 길었던 머리까지 싹둑 자르고 모처럼의 자유를 만끽하는 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 Wow, it's you.
Yes, Mr. Bradley. 조는 우연을 가정해 다시 한번 접근하는데요. Do you like it? Very much. I could do some of the things I've always wanted to. Like what? I like to sit at a sidewalk cafe and look in shop windows, walk in the rain. One sidewalk cafe coming right up. I know just the place. Rokas. 일단 이렇게 해서 어렵게 또 한 번의 특종 기회를 잡은 조. 내친 김에 친구까지 부르는데요. Well, am I glad to see you. Would you care for a cigarette? Yes, please. You won't believe this, but it's my very first. Your first cigarette. 이참에 아예 증거 사진까지 확보하려는 심산인가 봅니다. 하지만 그런 속내는 까맣게 모른 채 로마 관광에 마냥 신이 난 앵공주. 콜로세움을 비롯해 로마의 아름다운 풍경을 멋지게 담아낸 이 작품은 이후 등장한 많은 해외 로케이션 영화의 시초가 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The mouth of truth. Legend is that if you're given to lying, you put your hand in there, it'll be bitten off. 조의 비명소리에 온몸으로 달려드는 앤. 두 사람 이제 제법 가까워진 것 같은데요. What do they mean? All these inscriptions. Well, each one represents a wish fulfilled. Make a wish? I've heard of a wonderful place for dancing on a boat. Oh, you mean the barges down by St. Angelo? Yes, couldn't we go there tonight? Hey, why not? Well, anything you wish. 앤의 마지막 소원인 선상 파티에 참석한 일행. 하지만 이곳에 있는 건 그들만이 아닙니다. 공주를 찾기 위해 비밀 요원들이 급파된 것인데요. No. Your Highness, please. You've made a mistake. Non parlo inglese. Let me go. Will you let me go? Mr. Bradley! Let me go, will you, Mr. Bradley! 꼼짝없이 이대로 왕실로 돌아가게 생긴 앤 공주. 결국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마는데요. Hit him again, Smitty! 난리통에도 직업정신을 톡톡히 발휘하는 어빈과 달리 그야말로 온몸을 던져 공주를 사수하는 조. 이제 그에게 있어 앤은 특종감 그 이상의 의미로 자리 잡은 듯합니다. 비록 요원들을 따돌리긴 했지만 점점 다가오는 이별을 직감하는 두 사람. All right. Fine, how are you? Oh, fine. You weren't so bad yourself. 과연 이 둘의 사랑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네, 영화 속 최고의 명장면은 뭐니 해도 그동안 지루함의 상징이었던 긴 머리를 싹둑 자르고 나서 곧 미지의 세계로 초대될 공주가 자유롭고 한가하게 스페인 광장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장면인데요.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흉내내보고 싶은 장면이죠. 사실 현재 스페인 광장에서는 아이스크림은 물론 모든 음식물의 섭취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괜히 공주를 따라하다가 낭패 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언제 봐도 사랑스러운 명작 로마의 휴일이었습니다. 새 코너 썸띵 뉴에 이어 올디스 버 굿디스까지 닥터지 지명혁 박사님과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는데요. 영화 이야기를 함께 나눌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이 두 분의 맹활약 기대해 주시고요. 자, 다음 코너 좋지 아니한가에서는 정말 독특한 영화 두 편을 만나봅니다. 외국 배우 최초로 일본 주요 영화제에서 무려 여우주연 3관왕을 차지한 배두나 씨의 공기인형, 그리고 백인 남성들의 스모 도전기라는 별난 소재를 다루고 있는 영화 사이즈의 문제,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ממה הוא נפטר? אמא שלי תמיד אמרה שהשומן יהרוג אותו. 비만 때문에 많은 아픔을 겪었던 한 남자. 그 가족사 또한 다르지 않는데요. 웃지도 울지도 못할 기묘한 사연을 간직한 한 남자의 이야기. 사이즈의 문제입니다.
어릴 적부터 남다른 발육 상태로 늘 고민이었던 꼬마 헤르젤. 어른이 돼서도 상황은 다를 바 없습니다. אני רוצה שתסביר לי למה אני לא יכול לעבוד בבר. שאתה לא ייצוגי, בסדר? 해고당한 것도 모자라 다이어트 클럽에서도 쫓겨난 헤르젤. 하지만 סליחה, אני אתקן את זה. 우연히 취직한 일식집에서 예상치 못했던 자신의 운명을 만나게 되는데요. 영화는 이렇듯 이스라엘 남자와 스모라는 이질적인 두 요소를 절묘하게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난생 처음 남다른 사이즈 덕을 톡톡히 본 헤르젤. תהרוג אותי, אני לא מבין איך אין סומו בארץ. מה אתה רוצה? אין שמנים בארץ. תסתכלו על הלוחמים של הסומו. הם לא מתביישים בגוף שלהם כמונו. מי בא איתי? 이참에 본격적으로 스모를 시작하기로 결심한 모양인데요. סופר לך כתבה סטייל קולבוטק שאת לא תדעי מאיפה זה בא לך. את רואה כמה אני אוהב אותך? למה את מביאה לי דיאט? מה? אני ביקשתי כל... 동병상련 아론도 동참하기로 합니다. אני עוזב את הדיאטה והולך להיות מתאפק סומו. אני לא רוצה לאמן סומו, ולא רוצה לשמוע על סומו. 하지만 코치를 구하는 일이 만만치 않은데요. אתה גם חזה מדי. זו פעם ראשונה בחיים שלי שהרגשתי בריא. 온몸으로 전직 스모 심판 기타노 씨를 설득하는 헤르젤. תסתכל עליי, קיטנו, אני סומו! תוציא אותי מפה ואני יורד מזה. 비록 덩치가 못한다는 굴욕을 얻긴 했지만 든든한 사부님을 모시는 데는 성공했네요.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훈련. 빨간색 스모 복장을 한 백인 남성들의 모습이 참 이색적인데요. 스모를 통해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발전시켜가는 이들의 유쾌한 도전기가 바로 이 영화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입니다. קורסית אשתך. נפגשתי איתו כל שני וחמישי על בסיס קבוע בסביבות השעה 7 בהילטון. 아내의 외도 사실에 심한 충격을 받은 아론. בגלל השטויות שלך השמנתי כמו חמור. איך היא לא תבגוד בי? איך? 게다가 헤르젤마저 그동안 애인 몰래 스모 연습을 해온 사실이 들통나고 마는데요. חודש שלם אתה משקר לי? למה? מה אתה חושב שאני? חכי שנייה, זהבה. אין לי מקום לשקרנים בחיים שלי, הרצל. 스모를 통해 인생의 참 재미를 알아가고 있던 남자들에게 닥친 최대의 위기. 과연 헤르젤과 친구들은 무사히 스모대에 출전할 수 있을까요? 몸무게와 행복 지수는 절대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영화 사이즈의 문제였습니다. אורי, כמה פעמים אני צריך לבקש ממך להזיז את התחת הגדול שלך מהשטח שלי, אה? 인형처럼 깜찍한 모습의 한 여자. 그런데 어딘가 좀 이상합니다. 누군가를 졸졸 따라다니는 건 기본이고 세상 모든 게 신기하기만 한 듯 흉내내기에 여념이 없는 여자 노조미. 손은 차갑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지닌 그녀의 이야기. 공기 인형입니다. 今日も綺麗 주인이 집을 나서고 방언에 혼자 남겨진 인형. 그런데 그 순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의 감정을 가지게 된 인형 노조미. 주인이 출근하면 그녀의 은밀한 외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들르게 된 DVD 가게에서 何かお探しですか 운명의 그를 만나게 되죠. もともと映画はフィルムでできていて光を当てて白いスクリーンに映すんだ
얼결에 아르바이트까지 하게 된 그녀는 낮에는 사람으로 밤에는 인형으로 이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のぞみちゃんクリスマスどうしてんの？彼氏と一緒？彼氏だよ。好きな男。いるんでしょ？いいえ、私は嘘をつきました。白い恋人たち。心を持ったので嘘をつきました。 첫사랑에 빠진 노조미는 점점 자신의 몸에 남은 인형의 흔적을 지워가기 시작하는데요. 배두나는 사람과 인형 둘 사이에 갈등하는 그녀의 감정을 섬세한 연기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공기 인형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갖게 돼요. 사람의 마음을 갖게 돼서 움직이고 또 마치 태어난 아가가 태어난 모습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텅 비어있는 공기 인형이 이제 길을 걷고 말을 배우고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고 갈등하고 그런 인생을 축약시켜 놓은 그런 느낌. 空には何があるの？透明で目には見えないけど、でもあるんだ。見えないけどあるんだ。難しい。 자신이 인형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주니치와 그림처럼 예쁜 사랑을 만들어가는 노조미. 감독은 아시아 대표 비주얼리스트 마크리핀 군과 일본 최고의 미술 감독 타네다 유에이와 함께 공기 인형의 눈에 비친 세상의 모습을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아름다운 영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言ってたやつ。はい、かしこまりました。あれ？虹食べた？すごいじゃん。 비록 음식은 못 먹지만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재주로 매번 위기를 모면하는 노조미. 하지만 텅 빈 그림자가 말해주듯 그녀가 공기로 채워진 인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君、かげろうって虫知ってるかな。かげろうはね、親になると1日か2日で死んでしまう。だから体の中は空っぽで胃袋も腸もないそうだ。人間も同じようなもんだ。 私も空っぽなの。私も同じさ。空っぽだ。他にもいるのかしら。今だけはみんなそうだろう。みんな？ああ、特にこんな町に住んでる人たちは君だけじゃないよ。 영화는 이렇듯 공기인형 노조미를 통해 가족에 대한 그리움 혹은 실연의 상처를 아는 채 외롭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공허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기인형이 주인공이지만 공기인형보다 인간에 더 초점을 맞춘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사회를 사는 지금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감할 부분이 하나씩 꼭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주니치와 행복한 일상을 이어가는 노조미. リバー・フェニックスが15歳の時に出演した映画のタイトルはスタンドバイミー。世界。よし。 그런데 그 순간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하고 하필이면 사랑하는 남자 앞에서 정체가 들통날 위기에 처하고 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의 마음을 가지게 된 공기인형 노조미. 心なんて持たなければよかった。 그녀는 과연 자신의 출생에 관한 비밀을 밝히고 그토록 꿈꾸던 첫사랑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독특한 소재만큼이나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영화 공기인형이었습니다. 제가 매주 여러분의 좋은 영화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여러분과 함께 영화도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오는 4월 16일 저와 함께하는 영화 데저트 플라워 시사회가 열리는데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정말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여러분에게 너무 좋은 보컬리스트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장필순 씨인데요. 이 장필순 씨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매력적인 음악이죠. 바로 영화 새드무비의 OST, 아마빌레 함께 들으시면서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